혹시 스위치온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단식하면서 단백질 쉐이크 먹고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인데 그런 거 되게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적 있죠. 네. 원리가 좀 간헐적 단식으로 굶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오토파지라는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토파지가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했어요.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뒤로부터 공복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최대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식사를 시작해서 이제 뭐 2시간, 4시간이 지나면은 혈당이 오르게 되고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오르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한 4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게 되면 간에 저장된 포도당,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몸에서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그 이상 또 간식이나 추가적인 음식물을 이제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고요. 의학적으로 한 8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공복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8시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가 되면 몸에 있는 지방을 이제 꺼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탄수화물의 포도당이 가장 손쉽게 칼로리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쓰게 되면 그 다음으로 지방에 대한 산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러한 성장 호르몬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이어트 과정에 있어서 체내에 여러 가지 유익한 기능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이제 오토파지라고 하는 과정이 한 18시간 지나면서 생기게 되는데 오토파지란 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오토란 건 이제 자기 이런 얘기고 나란 얘기고 파지는 이제 뭐 잡아먹는 약간 이런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오토파지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청소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은 지 진짜 18시간 정도 되면은 그 오토파지라고 하는 세포에 스스로 청소하는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손상된 단백질들이 사라지고 염증도 감소하고 뇌 기능들이 향상되는 이러한 부가적인 이점들이 있을 수 있게 되고요. 만약 이러한 공복이 정말 24시간 이상 더 길게 해서 약간 단식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꺼내서 쓰는 에너지원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나치게 극단적인 과도한 금식은 당연히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식이 좀 몸에 안 맞거나 이제 안 좋은 사람들도 있나요? 오히려 하게 되면? 절대 단식을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분은 당뇨 환자입니다.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없고 기능을 하는 분은 식사를 먹으면 인슐린이 알아서 분비되고 식사를 우리가 중단하더라도 저혈당으로 내려가지 않는 우리 몸에 자동 조절 기능이 있는 건데 당뇨 환자는 자동 조절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음식을 갑자기 먹었을 때 과도한 혈당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 식사를 만약에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혈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중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를 유지해야지 그렇게 불규칙한 단식을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기 청소년에 있거나 임산부, 수유부의 경우에는 단식을 권하지 않고 현재도 저체중, 영양이 불량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적절한 영양소가 필요한 사람인데 정작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가 섭취가 안 되고 근손실로 이어지거나 또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위험 사인은 저혈당 증상을 사실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갑자기 어지럽거나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손이 떨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혈당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사실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에서는 식사를 꽤나 오래 금지한다고 해도 이런 증상이 생기진 않는데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꼭 저혈당 증상들을 숙지해 두셨다가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꼭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시는 걸 더 권유를 하겠고 그 밖에도 이제 가슴 불편감이나 구토, 복통, 탈수로 인한 무기력감이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금식이나 단식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식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첫 끼를 먹는 게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왜냐면 좋은 걸 먹어야 또 이제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걸 먹어야 효과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나요? 조심하도록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탄수화물이 어쨌거나 당장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정제된 빵이나 국수 종류나 완전 흰쌀밥이거나 또는 이제 당분이 많은 음료수들 쉽게 말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음식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이러한 탄수화물도 금방 허기감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악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보다는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게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종류 같은 이런 단백질을 적절하게 드시고 또는 포화지방산이 아닌 불포화지방산 같은 건강한 지방을 좀 섭취하시거나 채소, 과일 위주로 드시는 것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공복이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시고 단백질 위주의 건강식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반대로 간헐적 단식은 딱 그 시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식사는 어떤 걸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정제 탄수화물이 사실은 제일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하시는 것들이 저는 식사 전후에 가장 좋지 않을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찾아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끼니 대신 단백질 쉐이크를 한두 개 먹고 그냥 말아버리고 계속 단식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쉐이크만 먹으면서 단식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간이나 이런 데서 좀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체중 감량을 많이 기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들은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단백질을 강조하긴 했지만 단백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백질 쉐이크만 난 식사 대신 계속 먹는다?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분명히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보완한다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거를 메인 주식으로 해서 단백질만 먹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다이어트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찾아보면서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어찌됐든 섭취하는 칼로리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평상시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적어지면 그거에 맞춰 또 적응을 하잖아요.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갈 때 그럼 요요가 오는 확률이 그럴 수도 높아지잖아요.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인슐린이 분비돼서 올라간 혈당을 잡아주고, 이제 공복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 호르몬의 이제 유익성은 먼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 저장된 체지방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지방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체지방이 줄고 우리가 원하는 지방을 이제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또 이제 금시 단식이 길어지면은 단백질도 소실되고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이러한 근손실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꽤나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결국 있어야, 제가 이전에 마운자로 투약 때도 강조드렸지만,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죠. 결국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있어서 근육은 필수적이고, 이러한 근손실을 막는 데 있어서 성장 호르몬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세포의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약간 안티에이징을 하는 항산화 효과도 하기 때문에, 단식이 가져오는, 공복이 가져오는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간헐적 단식의 방법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 16시간 정도를 금식하고 8시간 정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8시간 동안은 나한테 식사를 허용하는 건데, 저는 식사를 한 정오부터, 난 12시부터 한 20시, 8시까지, 12시부터 20시까지 8시간 동안 한 점심과 저녁을 이제 지나치지 않은 정도로 하루에 한 2끼 정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8시간을 먹게 되면 나머지 16시간은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 노력을 하셔야겠죠. 이제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충분히 자시는 분은 7, 8시간을 잘 텐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금식을 유지하시는 것이 편할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막 밥맛이 돋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아침 같은 경우에 사실 거르기가 더 쉬운데, 그래서 아침 거르시고 단식을 유지한다면 점심 가볍게 드시고 저녁까지 먹되 8시 넘어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는 단식을 하는 걸 저는 좀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결국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면은, 나는 16시간 금식이 힘들다 라고 판단하시면은 14시간으로 금식을 조금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 정도는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그런 패턴을 만들어서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건강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